예, 안녕하십니까. 어,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동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재다능한 탄소 나노튜브 실로 만든 초전도 섬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 보게 되면 다재다능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많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다는 뜻일 테고, 탄소 나노튜브 실이라는 내용과 초전도 섬유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평소에는 많이 접해보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초전도라고 하는 신기한 현상이 이와 탄소 나노튜브가 결합했을 때 뭔가 재밌는 일을 벌리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와 같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물질이 계속적으로 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그 개발이 되면 항상 그 물질이 새롭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들이 있고, 또 그 물질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잘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이제 기존의 물질들이 가지지 못했던 또 특이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접하지 못하지만 금방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을 활용을 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신기한 물리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또한 새로운 신기한 물리 상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연구를 계속 많이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접근 방법은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두 가지 물질을 아니면 두 가지 현상을 조합했을 때 뭔가 새롭고 그다음 재미있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 새로운 물질로는 이 탄소 나노튜브 섬유라는 물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 아주 작은 크기의 나노 막대기 형태를 가진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것들이 얽혀서 거대한 섬유 형태를 만들었을 때 재미있는 현상을 보일 수 있고, 오늘 또 말씀드릴 신기한 물리 상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섬유라 그러면 옷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초전도체로 만든 아니면 초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옷감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존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하지만 그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원래 초전도 물질이 대부분 딱딱하고 좀 이렇게 옷감하고는 잘 안 맞는 소재인데,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우리가 섬유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어떤 두 가지 물질을 하나로 합쳐서 특징을 봐보자 이런 접근을 하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초전도 나노섬유 실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또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미터 크기 직경의 탄소 튜브들이 얽히고 설켜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섬유 형태를 가지게 되고, 초전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질의 전기 저항 상태가 0인 상태, 즉 저항을 받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합해서 초전도 나노섬유 실을 만들었더니 이제 초전도 특성을 가지는 실이 나오긴 하는데, 또 거기서 뭔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을 해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질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큰 덩어리 형태의 사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전자소자를 만들 때 층층이 잘라내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라고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작은 전자소자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물질 형태로서 우리가 얇은 방막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다란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물질들을 서로
이렇게 증착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얇은 막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짝 기체로 녹였다가 그 물질을 이제 기판 위에다가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놓고 거기다가 작은 이온들을 때려가지고 그 물질이 튀어나온 거를 막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얇은 방막 형태를 만들게 되는 얇은 막, 방막이라는 게 얇은 막이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와 이제 또 다른 물질 형태로 우리가 오늘 특히 주제에 관련된 이 나노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플로렌이라고 부르는 탄소가 60개가 모여 있을 때 공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 그러니까 크기는 나노미터 크기 직경을 가지는 구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역시 탄소가 육각형 모양의 그 2차원 평면을 만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이제 물질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부르는데, 원자 한 층 두께를 가지면서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쪽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나노미터 크기 이하의, 아니면 원자 몇 개 수준의 두께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나노물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물질들은 그 아주 커다란 형태부터 내가 일부러 작게 만든 방막이 있을 거고, 태어날 때부터 작은 물질들이 있을 건데, 큰 특징을 비교해 보면은 덩치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커다란 물질은 주로 당연히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물질들이 굉장히 원자들이 이렇게 단단히 모여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얇은 방막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덩어리 물질을 녹여서 기체 형태로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온을 때려가지고 튀어나오는 물질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얇은 막을 적층을 하는데 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3차원은 아니고 한쪽이 굉장히 얇아진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광학적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패터닝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형태를 또 만들어서 반도체 소자 같은 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노물질은 주로 이제 2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평면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1차원, 선 형태, 아니면 0차원, 이렇게 그냥 점 형태를 가지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고, 이런 물질들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피와 비교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이 밑에 있는 그래핀 사진만 보더라도 이 평면상으로는 2차원적으로 퍼져 있지만 한쪽 면이 완전히 공기 주변과 드러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일반 덩어리 물질에 비해서, 그 덩치 물질에 비해서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노물질이 가진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부피 대비 넓은 부피에 비교해서 표면적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나노물질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물질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탄소 6개가 모여서 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그것들이 그 양쪽 끝이 말려가지고 튜브 형태를 이룬 그 물질이 되겠는데, 이와 같이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스캐닝 터널 마이크로스코프라는 방법으로 그 이제 탄소 나노튜브의 표면을 이제 측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여러 겹이 겹쳐 있는 나노튜브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정말 많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와 같이 굉장히 무질서한 망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물질은 이 원자 크기 또는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섬유 형태로 나와 있는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왼쪽 위에 있는 모양이 이 탄소 나노튜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시키면은 이렇게 대나무 숲이 쭉 자라는 것처럼 그 숲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숲을 만들어진 데서 저희가 한쪽 끝을 잡아당기게 되면 그 숲에서 나무들이 쭉 뽑혀 나오는데, 탄소 나노튜브 나무들이 쭉 뽑혀 나올 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시트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증착을 친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아주 꼬게 되면은 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일반적인 실험 개용도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동영상은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이 연구를 직접 이제 수행을 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위에 보면은 이쪽은 탄소 나노튜브 숲에서부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희끄무레한 어떤 검은 그 면들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한쪽 끝에 이제 모으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끝에 정말
그 거미줄보다도 훨씬 더 가는 형태로 이 시트가 만들어질 때 이것들을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듯이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비틀어 꼬게 되면은 우리가 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반투명한 상태. 그리고 이걸 많이 겹치게 되면 이제 검은 색깔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꼬게 되면은 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실은 이제 일반적인 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첫 번째 사진은 그런 탄소 나노튜브들을 이제 하나하나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독립된 탄소 나노튜브를 서로 찍은 사진이고, 이 경우는 이제 그 다중 탄소 겹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서 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위에는 탄소 그 껍질들이 몇 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여기 이 막대기가 20나노미터 크기를 나타내니까 거의 직경이 한 20나노미터보다 약간 작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튜브들이 이제 하나로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이와 같이 이제 쭉 뽑아져 나오는 경우를 이제 탄소 나노튜브 시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섬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쭉 뽑아낸 상태에서 이렇게 꼬게 되면은 위와 같이 이게 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실도 보시게 되면 두께가 지금 10마이크로미터 스케일바가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약간 굵은 머리카락 정도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가는 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실은 굉장히 이제 튼튼한 실이어가지고 이와 같이 당연히 묶어서 매듭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실을 계속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꼬아대면은 마치 옛날 전화기 전화선 청 형태로 이렇게 코일 형태로 감기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그 표면을 보게 되면은 이 표면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역시 처음에 봤던 이 탄소 나노튜브들이 한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쭉 정렬된 상태에서 그 꼬여가지고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방향으로 정렬된, 어느 정도 정렬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떤 철사나 이런 게 꼬여진 게 아니라 아주 가는 어떤 나노튜브라고 하는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걔를 막 꼬게 되면은 이제 실 형태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꼬지 않더라도 시트 상태로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질들은 그 물질에 가지는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표면이겠죠. 내가 어떤 커다란 어떤 육각형 원통이 있다고 하면은 원통 같은 경우 안쪽은 이제 다 소위 말하는 덩치 부분, 덩어리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은 겉에 표면만 이제 드러나는 부분만 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일반 물질들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특이한 사항을 기대할 수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연구했을 때 많이 알려진 내용은 이러한 표면들이 서로 이렇게 닿아졌을 때 마치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처럼, 이제 거미줄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떤 곤충들이 날아와서 거미줄에 붙으면 결국은 거미한테 잡혀먹는 이유가 이제 실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실 형태를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전류를 인가한다든지 빛을 인가한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빈 공간으로 그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소위 인공근육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서 여기 전기를 흘리면 막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마치 이렇게 사람의 근육이 일을 하는 것처럼, 생명체의 근육이 일을 하는 것처럼 조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공근육 연구를 또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저희가 더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양초 성분을 가진 물질을 더하게 되면은 훨씬 더 양초 성분 물질이 부풀어 오를 때 훨씬 더 이렇게 부쩍부쩍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인공근육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연구 가운데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온도가 변하면서 내부에 있는 양초 성분의 물질이 부피가 변화했을 때 그 부피가 변하는 거를 이렇게 기계적인 운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막대기를 매달고 이 실에다가 양초 성분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온도를 올렸을 때 냉각하는 과정과 가열하는 과정과 냉각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실이 회전을 한 방향으로 했다가 반대쪽으로 했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 부분은 이와 같이 탄소 나노튜브 시트를 이제 똘똘똘 그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감아가지고 이 실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실 형태를 양초 성분이 가진 물질에 집어넣다 빼게 되고 걔를 이제 실험 기구 안에다가 넣고 이게 어떤 뭐 정해진 실험 기구가 아니라 저희 만드는 거죠. 실을 이렇게 매달고 한쪽 끝을 이제 저울 같은 거에다 이제 강하게 묶어 놓은 다음에 온도 센서를 놓고 거기에 전류를 이게 전류가 아니라 빛을 흘리게 되면은 빛을 쬐었을 때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양초 성분이 부풀어 오르고 그럼 실이 한쪽으로 회전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이게 검은 쪽 이 X축이라고 부르죠. 검은 쪽 축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특성을 보일 때 시간에 대해서 이 Y축 빨간 축은 이제 회전 각도를 얘기하는데 얘가 정확히 돌아가는 그 각도가 이 온도가 이 실에 걸리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와 똑같이 회전을 반복하는 걸 확인을 해서 이게 정확히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인공운주 동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로 뭐 블라인드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고요. 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실험은 요 실 아까 양초 성분이 묻어 있는 그 탄소 나노튜브 실에다가 저희가 이제 살짝 그 이렇게 회전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전류를 인가를 했을 때 그럼 줄리팅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빙글 돌면서 중간에 있는 탄소 나노튜브 실을 가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양초 성분 물질을 붙이게 일반적으로 발라주게 되면 비틀림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회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터를 사용을 하는데 모터라는 거는 이제 그 물리에서 배울 때 전류를 흘리고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은 도선을 흘리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서 근처 자석과 그 자기적인 힘을 주고받아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실 형태에다가 전류만 흘리게 되면은 바로 어떤 복잡한 자석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작은 미세한 모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 실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근데 이런 게 나타나는 원리가 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을 매단 상태에서 또 실험 기구를 이제 잘 모아가지고 그 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자세히 두께가 변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원리는 우리가 전류를 흘렸을 때 얘가 뜨거워질 때 양초 성분의 물질이 부풀어 올랐을 때 그것들이 탄소 나노튜브 안에 이제 스며드는 상태에서 탄소 나노튜브들을 다 밀어내가지고 부피가 변하게 되고 부피가 변했을 때 우리가 양쪽 끝을 어떻게 고정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굵기가 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길이가 변하기도 해서 이 길이가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인 구조의 실하고 보통 실을 비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력을 바꿔가면서 인가를 했을 때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나 지름 방향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정밀하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까처럼 그런 회전 같은 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이와 같이 나노미터 크기의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뭉쳐졌을 때 이렇게 그 시트 형태가 되고 꼬아서 실을 만들고 더 많이 꼬아가지고 코일을 만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한 실험이 뭐냐 하면 이 늘어나는 이제 전기 전도체를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 그것들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줄이게 되면 이 기계적인 길이는 여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이 양 끝에서 측정하는 전기 저항은 실제적으로 이쪽이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전체 길이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저항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이제 이 고무판을 잡아늘린 다음에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 탄소 나노튜브 기반에 이제 늘어나는 어떤 도선 같은 아니면 평판 전기가 통하는 길이가 많이 변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600% 이렇게 늘린 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늘어진 상태가 이와 같이 차이를 주게 되는데 그 상태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 탄소 나노튜브를 그 고무판 위에다가 붙였을 때 고무판은 다시 줄어들지만 탄소 나노튜브를 붙인 그 탄소 나노튜브 길이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는 줄어들어도 위에는 못 줄어드니까 쭈글쭈글해지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쭈글쭈글한 형태 때문에 저희가 잡아늘리더라도 전기가 잘 통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면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형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기는 길이나 어떤 폭이나
크기나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길이가 거의 6배, 7배가 변하더라도 이 전기 저항, 양 끝에서 측정하는 전기 저항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표면이 노출된 상태로 그냥 재개되면은 6배를 늘리더라도, 그러니까 7배, 600%라는 7배에 해당을 하겠죠. 길이 안 늘어나는 경우를 1배라고 하게 되면 7배를 잡아 늘리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항이 한 10% 정도밖에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저항이 거기를 표면을 막아주게 되면 아예 전선을 7배를 늘리더라도 저항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이 몸에서 이제 그 심장이 뛰는 그 신호가 나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음성 신호로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화면에 소리로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소리 신호 같은 것도 이제 무난히 다 전송이 되고, 영상 신호 같은 것도 잘 이제 가만히 안 늘렸을 때하고 잡아 늘렸을 때 그 무난하게 이제 신호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전선들이, 저도 지금 이 앞에 마이크를 연결한 전선이 있는데, 전선들을 저희가 길이를 못 줄이잖아요. 길이를 못 줄이지만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길이를 그냥 잡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이 이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많이 흘리게 되면 또 이제 발열, 히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도 안 늘렸을 때를 0%, 그다음에 4배로 늘렸을 때를 300%라고 해가지고 이 비교를 했는데, 이와 같이 온도를 한 200도까지 하나도 안 늘린 상태에서 이제 200도까지 올렸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늘리게 되면 처음 길이 대비 이제 300%, 4배까지 늘리게 되면은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열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늘어나는 고무 밴드인데, 거기에 전기를 흘려 가지고 뜨끈하게 어떤 부분을 가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도 끓여봤고요. 이제 상온 20도부터 100도까지 물 잘 끓는 거 확인을 했고, 이와 같이 튜브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겨울철에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때 이제 걔들을 감아줘가지고 히터를 우리가 감아주고 가열을 해서 뭐 파이프를 녹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와 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고무처럼 늘어나게 되니까 걔를 아무렇게나 이제 붙여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열을 하더라도 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축성 발열체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실험도 하였고요. 근데 이 실험의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전기가 통하는 탄소 나노튜브 물질이 굉장히 가느다란 나노튜브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얘들의 내가 여기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 구멍을 뚫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두들겨줘가지고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옆쪽으로 그냥 전기가 잘 흐르면 되고, 그리고 걔를 잡아 늘렸을 때도 한 200%까지 잡아 늘렸을 때도 이와 같이 그냥 구멍이 늘어난 거 그대로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전기가 잘 흘러서 이게 일단은 잘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망가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하는 히터를 구현을 했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한 장만 붙이게 되면, 한 장 나노 물질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운데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투명 전극, 그러니까 투명 히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지금 로고들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 위에서 이제 온도만 측정하는 온도 센서로, 온도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전체 표면이 거의 90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여전히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가 이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염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창문,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열을 해서 안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걔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 또 잘 보이고 하는 그 스마트 창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아이디어 나는 대로 계속 재밌는 실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걸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데 표면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약자로 LCD라고 그러는데, 그 LCD 디스플레이 그 상태에서도 얘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들 내가 잡아당길 때 한 방향으로 쭉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액정들이 들어가서 또 방향성을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액정 디스플레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이와 같은 실험을 해가지고 온도를 올렸을 때 액정들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전혀 안 보이는 상태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정렬돼가지고 보이는 상태를 만들었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또 이제 몇몇 그룹들에서 연구를 한 내용들이 또 탄소 나노튜브 이런 넓은 표면적 특성을 가지고서 에너지 저장 물질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에너지 저장하는 뭐 슈퍼카패시터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 넓은 표면적입니다. 같은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어야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더 많은 이제 더 큰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일단 탄소 나노튜브 실 그 자체를 꼬아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안쪽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아예 그냥 한번 표면적을 더 넓혀보자 해서 그 표면에다가 이제 진콕사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나노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하였고 거기다가 또 그런 물질도 더 집어넣어보자 해가지고 니켈 코발트 OH라고 하는 물질도 발라서 이와 같이 이제 실 형태의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이제 개념도로 그린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요. 밑면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그 꼬인 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위에다가 표면을 아주 이렇게 막대기를 쭉쭉쭉 숲으로 진콕사이드 나노 막대기를 숲 형태로 막 기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에너지 저장하는 물질을 그 위에 또 코팅을 해가지고 실 형태지만 완벽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만들었을 때 위와 같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진콕사이드 나노막대기 성장하는 시간이나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덴시티가 변하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표면 물질에 우리가 에너지 저장을 더 많이 하는 니켈 코발트 OH가 붙은 그 물질을 발랐을 때 저희가 이와 같이 더 큰 에너지 저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휘어지는 또 배터리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실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용한 특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섬유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좀 아이디어를 내보면 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물리학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재미있는 아주 신기한 양자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초전도 현상이고 이제 그 현상을 여기다 결합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 섬유에다가 어떤 물질을 이제 넣게 됐을 때 우리가 실 형태의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 탄소 나노튜브 시트를 이렇게 쭉 아까 이게 모아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로 걔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이렇게 뿌립니다. 쭉 뿌리게 되면은 그 탄소 나노튜브 그 시트를 기판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쭉 물질들이 발라지게 되고 그렇게 발라진 물질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다음에 꼬아주면 그러면 이 물질 여기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이제 증착하는 스퍼터 같은 걸로 증착한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발라진 물질들이 대부분의 이제 부피를 가지는 그런 실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냈고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특히 그 물질을 그러면 다른 특성을 가진 물질이 아니라 초전도 물질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전도 물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게 실 형태를 가질 때 더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쨌든 탄소 나노튜브 섬유가 있고 그 섬유가 있는데 옷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그 옷감에다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막 그 증착을 시키고 붙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꼬아줬을 때 그 물질이 실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이제 초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초전도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건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슈퍼컨덕티비티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컨덕티비티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전기가 가는 걸 수도 있고 열이 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게 이렇게 지나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슈퍼컨덕티비티니까 아주 슈퍼하게 가겠죠. 근데 그 초전도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가지 특성을 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전류가 흐를 때 전기 저항이 이제 0인 상태입니다. 즉 아무리 전류를 흘려도 이 물질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전류를 손실 없이 흘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초전도 물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케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초전도 케이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의료 장비 가운데 이제 MRI라고 부르는 장비가 있죠. 그 MRI라고 부르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사람 몸이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뭐 암세포가 있고 어디가 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센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뭐 구리선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때 이 초전도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아직 계속 이제 연구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케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많은 양의 전력도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초전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전기저항이 0이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저희가 이제 초전도 물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크게 초전도체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 아주 낮은 온도에서 열적인 특성이 다 하나도 없어졌을 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들을 우리가 저온 초전도체라고 부르고, 주로 이제 요 주기율표에서 보더라도 이제 금속 계열 물질들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또 물질들이 있는데, 고온 초전도체는 이제 산화물 계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상온 초전도체까지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이제 일반적인 금속 물질이 아니고 다른 세라믹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수한 물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높은 압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압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온 초전도체와 고온 초전도체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 특징이 어쨌든 전기저항 0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울열 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전도 자석용 케이블이 있을 거고요. 아주 센 자기장이 필요할 때 그때 활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센 전류뿐만이 아니라 그 조셉슨 접합이라는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엄청나게 작은 자기장도 가장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특히 물리 분야하고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소자 같은 걸 만들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 여러 가지 후보 물질 가운데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전도라는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를 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탄소 나노튜브 시트를 뽑아내고 그거를 초전도 물질을 바른 다음에 이제 꼬아가지고 실 형태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와 같이 이제 초전도 나노선, 그러니까 나노 섬유 실이 실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고, 근데 어느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증착을 할 때 초전도 물질을 나이오비움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초전도 물질을 증착을 할 때 뭐 질환 아이오비움이라고 할까 한국말로는, 그 증착을 했을 때 이 탄소 나노튜브 그 시트의 표면 쪽에는 많이 좀 붙게 되고 뒷면에는 아무래도 좀 적게 붙게 되겠죠. 마치 이제 빨랫줄, 지금은 이제 바깥에 빨래를 널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줄이 있을 때 거기에 눈이 내리게 되면 위쪽으로만 쌓이는 거 비슷한 특성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탄소 나노튜브 층들은 더 많은 초전도 물질이 증착이 되고, 뒤쪽은 이제 증착이 안 돼가지고 어느 부분은 증착이 많이 된 부분, 어느 부분 증착이 안 된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질 거고요. 그 형태를 저희가 한번 증착된 거를 약간 짙은 색깔, 증착 안 된 부분을 하얀 색깔이라고 하게 되면 실 형태로 꼬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케이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럼 초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그 나이오비움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초전도 물질을 얼마나 증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 얼마 증착하지 않았을 때는 초전도 특성이 좀 좋지 않지만 충분히 증착하는 경우에는 초전도가 이렇게 확 잘 일어나는 것을, 특히 온도가 내려갔을 때 초전도 아닌 물질에서 초전도 물질로 특성이 변하게 되면서 저항이 완전히 0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상을 이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또 걸어줬을 때 이 초전도 현상이 약간 변하게 되는데,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초전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온도에 대한 저항 특성, 특히 자기장 아래에서 그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특성들, 특히 전류를 많이 흘리게 되면 또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초전도가 깨지게 되는데 그 특성들 역시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 만들었나? 확인을 해보느라고
이제 잘라봤는데요. 잘라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소 나노튜브 시트 위에서 위쪽 부분은 초전도 물질이 발라져 있고 아래쪽 부분은 좀 덜 발라져 있으니까 그걸 꼬게 되면은 그 초전도 물질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형태를 저희가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진한 부분이 초전도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 그래서 그 진한 부분을 또 잘 찾아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이 발린 부분, 아니면 적게 발린 부분, 아니면 이렇게 부분만 발린 부분 여러 가지 특성이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직접 형태가 많이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디프렉션 방법으로 회절 방법으로 이거를 내부가 정말 그 이 초전도 물질이 잘 발라져 있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이제 아주 잘 발라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실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꼬아서 묶더라도 그 형태를 잘 만들 수 있는 여전히 초전도 특성이 잘 남아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전기 저항을 또 저희가 재봤을 때 근데 초전도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일반 그냥 전통적인 전압전류 특성보다는 또 이상한 양자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 관여되기 때문에 양자적으로 이렇게 덜커덩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가 초전도 그 물질을 바른 다음에 내부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초전도 물질이 발려진 탄소 나노튜브 실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어디는 좀 붙어 있고 어디는 떨어져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재미있는 양자 현상이 섞여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냥 원래 기대했던 대로 그냥 우리가 초전도 실을 만들 수가 있구나. 굉장히 초전도 가지고 옷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이게 기대와는 다른 현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인지 지금 소개해드리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물리교과서에 보면은 오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제 전압, 전류, 저항 그 전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하면 건전지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고 양쪽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불이 빛이 나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걸 텐데요. 그렇게 이제 이것들의 관계식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제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기서 더 많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V는 IR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오음의 법칙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X축을 전류, Y축을 전압으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저항이 되겠죠. 이와 같이 V는 IR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 물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중간에 초전도 상태가 이제 끼게 되고 그러면 초전도 상태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가 0인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류를 작게 흘리게 되면은 거의 이제 전압이 0이죠. 그러다 전류가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초전도가 깨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항이 0인 상태, 초전도 상태에는 전류 전압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초전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다양한 고체 물질들에 대해서 전압전류 실험을 하다 보면 반도체 물질 소자 같은 경우에 특히 막 초격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물질 서로 반복적으로 쌓는다든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가 갑자기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압이 증가하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음의 미분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것들이 이제 0 근처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을 때 근처를 보게 되면 혹시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야? 내가 전류를 흘려줬을 때 반대쪽으로 전압이 걸린 현상도 우리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음의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섞였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실험에서 이와 같이 이상한 현상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도를 쭉 내리면서 저항을 재봤더니 이제 저항이 점점 커지다가 0으로 뚝 떨어져서 초전도 현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그냥 저항이 있다가 전기 저항이 없어지면 끝인데 얘가 갑자기 이 음의 저항값을 가지고 나서는 이렇게 0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저항이라는 거는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평판이 있는데 이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여기에 놓여 있는 공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또 이걸 이렇게 반대로 기울이면 이 공은 또 아래로 흐르게 될 거고요. 아래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이렇게 판을 기울였는데 공이 마치 이걸 반대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처럼
순간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초전도 상태라고 하는 게 양대역학적으로 재미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얘가 굉장히 막 복잡한 탄소 나노튜브에 의해 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근데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도 반복적으로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도 전류 전압,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반대의 기울기를 가진 음의 기울기를 가진 형태가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을 내가 이렇게 기울였는데 전하는 반대로 가?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고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이 뭔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고 그 원인을 이제 뭘로 찾았냐?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실을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 물질을 가지고 통상적인 실을 만든 것과 뭔가 다른 실을 만들었나 봤더니 이와 같이 우리가 꼬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면은 탄소 나노튜브에 그 초전도 물질이 잘 발라져 있지만 어떤 면은 잘 발라져 있지 않아.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물질이 약간 얼룩덜룩한 걸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였고 그렇게 측정을 하였을 때 표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쪽에 전류를 흘리고 가운데 전압을 재는. 그런데 제가 생각을 가만 해보니까 우리가 다룬 물질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쭉쭉 이렇게 선들이 쭉쭉쭉 이어져 있는 형태의 물질인 거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이제 전기 회로로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유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얘를 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 형태를 만들었지만 실 형태에서 네 가지 전극을 붙여가지고 전압 전류를 재게 되면 이게 이런 실 형태를 일반적인 모양을 잰 게 아니라 뭔가 이 네트워크 형태의 저항을 된 것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앞에 이제 곰곰이 그 생각을 제가 곰곰이라고 써놨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따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압 저항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정말 계산을 해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험 결과하고 그렇게 계산된 이론 결과를 맞춰봤더니 정말 순간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현상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밝혀내게 됐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초전도 물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는 순식간에 가고 근데 옆으로 넘어갈 때는 초전도와 초전도 선 중간을 뛰어넘게 되는데 전하가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전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압 전류를 측정을 할 때 어떤 물질의 전기장을 재기 위해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전압 차이를 쭉 주고 거기에 중간에 이제 전류를 재면서 중간에 이제 걸리는 전압을 재게 되는데 그렇게 잴 때 이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을 재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읽어서 이렇게 여기 지금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의 전압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 있어가지고 V 플러스가 이 V 마이너스보다 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울이면 당연히 여기 커야겠죠. 근데 네트워크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이쪽 두 개 사이에 서로 다른 그 전하가 지나가는 길 사이를 넘어갈 때 전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얘가 마치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와는 약간 다른 전압전류 특성이 특히 초전도로 순간적으로 바뀔 때 그때 이 녹색 부분은 초전도로 확 바뀌었지만 이 빨간색 부분은 초전도와 초전도 물질의 접합 상태에서는 안 바뀌었을 때 그 상태에서는 전압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저항이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기보다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물질, 굉장히 재밌는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이제 아주 작은 가늘고 길다란 탄소막대기인데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얽혀가지고 섬유 형태를 만들었을 때 탄소 나노튜브 옷감 같은 게 되게 되면 이제 특히 중요한 특성이 이제 표면적이 엄청 넓은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특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꼬게 되면은 실이 됩니다. 근데 이 실은 또 표면적인 넓은 물질들이 서로 닿아 있어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 같은 형태를 이제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 가지 또 전선이나 어떤 인공근육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에너지 저장, 슈퍼커패시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특히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고무 물질을 넣는다든지 양초 성분 물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노 물질을 붙여가지고 더 에너지 저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같은 걸 집어넣어서 또 특정한 용도로 쓴다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 초전도 물질을 발라가지고 이 초전도 물질을 발랐을 때 초전도 물질인데 실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실이라고 하는 게 또 특이한 전기 흐름 현상을 보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기보다는 네트워크 상태에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규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재미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물질들이 다 비슷하고 뭐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안 나타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숨어 있는 그 나노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그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재미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바이오 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학 분야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그런 물질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런 물질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근데 예상했던 뭐 A 더하기 B는 A하고 B가 섞여 있는 그런 특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이상한 특성이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특성을 발견을 했을 때 이건 왜 그러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꼼꼼하게 그걸 또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현상을 이해하고 했을 때 정말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새로운 걸 찾는 즐거움을 저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즐거움을 많이 느꼈고, 오늘 그런 즐거움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으로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운데 이제 덩치 물질과 얇은 방막은 두께로 구분하는 건가요? 얼마나 얇으면 그때부터 얇은 방막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덩치 물질은 그냥 두께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얇냐,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특히 이제 얇은 방막이 주로 활용되는 분야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 우리가 전자소자,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그 뭐 칩을 만들든지 할 때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층간을 구분할 때 한 300나노미터 두께의 뭐 실리콘 옥사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메탈 같은 경우도 한 뭐 100나노미터 뭐 그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이 얇다고 하는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한 나노미터, 수백 나노미터부터 이하로 수나노미터까지 그쪽을 아마 얇은 방막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여러 겹으로 겹치면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질 자체가 강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근데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크기 대비 강도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 탄소 나노튜브 연구를 할 때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섬유 쪽을 관심을 가지는데, 섬유 쪽에 대해서는 이 어떤 실 형태로 만들었을 때 아까 끊어지지 않은 거미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표면적이 아주 넓어가지고 서로 나노튜브들이 붙어 있을 때 이게 당기게 되면은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마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여러 겹을 겹치면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탄소 나노튜브는 그리고 원래 튜브 형태부터 자라는 건가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튜브 형태로 자랍니다. 이거를 이제 튜브 형태에서부터 많은 식으로 성장을 하는 작업을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탄소 나노튜브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튜브 형태로 이제 자라는 조건을 확보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실 제작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트 상태에서 꽂는 거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솜사탕 방법이라는 것도 있던데,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제 솜사탕 있잖아요. 이렇게 설탕을 넣고 이렇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막 뭔가 구름처럼 실이 막 떠다니다가 막대기를 넣고 돌리면은 솜사탕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쭉 당겨서 감게 되면은 역시 단단한 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수직 성장된 탄소 나노튜브 숲에서 당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솜사탕을 만들듯이 탄소 나노튜브가 만들어지는 촉매 물질하고 그 원료 물질을 넣어서 거기서부터 튜브가 만들어지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에고치 실 뽑는 거와 굉장히 이제 비슷할 거고요. 탄소 나노튜브의 실이 얼마나 튼튼할까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2002년도 경에 그 네이처에 나간 논문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실보다 더 튼튼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노 물질이 가지는 마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섬유는 사실 크게 사용이 안 되고 있고, 현재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금속 물질이라든지 어떤 금속 물질 같은 데다가 이게 약간의 가루가 들어감으로써 그 금속 물질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경량 금속에 넣는 첨가제 같은 걸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가 검은색인 이유는 사실 검은색이라는 부분이 맞지는 정확히 말하면 않는데요. 이게 검은 색깔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을 이제 다 흡수한다는 얘기에 해당하는 거여서, 그 색깔과 성질은 사실은 이제 흡수하고 반사하는 물질의 그 에너지 밴드갭 이런 거와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나노 물질에 대한 안정성은 약간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에 맞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가 있고요. 근데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노미터 크기로 이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루로 떠다닌다든지 그런 형태는 아니어 가지고 이제 안정성 문제는, 하지만 이제 나라에서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에 맞도록, 왜냐하면 나노 물질이 이제 약간 막 떠다니게 되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원치 않는 현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옷을 입으면 칼이나 총알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방탄조끼 이런 부분을 할 때 경량 금속 가지고 많이 하는데,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이제 옷감 같은 경우는, 종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총알이 날라올 때 얘가 딱 닿는 순간에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제 주변으로 확산을 시키냐, 아니면 그걸 얼마나 흡수하냐. 사실은 방탄이라는 문제는 그런 문제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는 한 마이크로미터, 수마이크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걔들이 막 표면적끼리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어떤 굉장히 작은 물체가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했을 때 그 에너지를 쫙 옆으로 퍼뜨리는 이제 특성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다른 적절한 이제 방탄 소재를 만드는 기술과 결합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방탄 쪽에 활용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작하면 이제 마스크 폐기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필터 같은 걸로, 또 엄청나게 좋은 필터죠. 얘가 나와 있는 구멍들이, 탄소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구멍들이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넓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필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물질은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물질 통과하지 못하는 건데, 그런 거를 조절하기 실제 필터 실험도 이제 사람들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제작할 때 마스크 폐기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얘가 순전히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러기 단 첨가제가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탄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태우면 이제 뭐 연필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우면 CO2로 이제 변하긴 해서 여전히 그런 뭐 환경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신소재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신소재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은 당연히 많고요. 당연히 많지만 이제 특히 이제 아주 작은 물질까지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를 찾으면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정의적인 특성, 열적인 특성, 뭐 자기적인 특성, 뭐 다 빛에 대한 반응성,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얘는 어디다 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한 가지 예로 이상하게 전하가 흐를 때 어떻게 규명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말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연구도 되겠지만, 새로운 소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과학적인 방향에서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상용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 이게 아직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을 넘어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아주 대량 생산하는 대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지 이제 부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뭐라 그럴까, 아까 방탄 같은 분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섬유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격이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옷감을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섬유 외에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 탄소 나노튜브를 잘 배열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실리콘 소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굉장히 외국계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기 에너지를 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많은 양을 저장하려고 하는 배터리 관련된 물질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슈퍼카패시터라고 하는 또 소자가 있는데, 그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에너지를 한꺼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나노 물질들,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미 그리고 딱 봐도 뭐 그래핀도 탄소 나노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들이 그냥 표면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는 물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단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근육 대체하는 문제는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좋은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나노튜브 외에 신소재들이 어떤 것이 개발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 신소재가 특히 이제 제가 어차피 오늘 주제가 나노물질에 대한 거니까, 이제 나노물질에 대한 거는 크게 어쨌든 아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 2차원 물질, 그래핀이라고 하는 2차원 물질이 있고, 근데 그래핀 말고도 요즘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물질들이 칼코게나이드 계열의 물질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산소 밑에 황이 있고 셀레늄이 있고 텔레늄이 있는데, 이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이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그 다음에 전이금속, 이 두 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얇은 2차원 원자층 두께의 2차원 물질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 가운데는 금속 특성, 반도체 특성, 그리고 부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자소자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특성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노물질들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된 어떤 주요 동기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나노물질 연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받게 되면 그 새로운 물질은 사실 너무나 많은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물리학 전공을 이제 제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전기적인 특성, 광학적인 특성, 그 다음에 자석에 대한 반응하는 특성, 이런 모든 특성들, 양자적인 특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나노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만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양자 에너지를 가지는 특성이 나타나서, 요즘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모 대기업에서 QLED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퀀텀 닷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양자역학이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데, 그때 가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분명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색깔을 내는 에너지에 딱 해당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물질을 들여다보게 되면 연구할 수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아이언맨 슈트를 말씀하셨는데, 아이언맨 슈트 연구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과제도 많이 내고 있고, 뭐 꼭 이제 뭐 어떤 기계적인 어떤 힘이라든지, 물론 뭐 이렇게 막 날아가고 뭘 부수고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특히 인공근육 분야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걷는데 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때 이 일반 쇠 가지고는, 일반 금속 계열 물질들 가지고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와 같이 나노 물질들을 이루어진 소재를 가지고서 구현하려고 하는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섬유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하셨는데, 굉장히 또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탄소 섬유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영어로 좀 구분을 하면 이제 카본 파이버라고 부르는데,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쪽을 직접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탄소 나노튜브처럼 어떤 독립된 어떤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걔는 육각형 구조가 아니고 그 탄소 자체로만 이루어진 섬유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특성, 그러니까 구조가 다릅니다. 탄소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탄소들이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탄소 섬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탄소 나노튜브가 될 수도 있을 건데,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뭐 만들기도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표면적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또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대로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도 화학식이 있나요? 예, 그냥 탄소 나노튜브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화학식이라고 할 때는 뭐 이게 산소나 뭐 질소나 수소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고분자식 같은 걸 아마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물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야가 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카본 나노튜브는 그냥 카본으로만 되어 있는 막대기라서 다른 화학식이 있는데 그냥 C라고 하고 탄소 나노튜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축구공 모양을 만든 버킷볼 같은 경우 탄소 원자 60개가 모여가지고 구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C60이라고 씁니다. 근데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길이에 따라 가지고 그런 탄소 개수가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탄소 나노튜브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이용 사례에 나노튜브가 항공기와 자동차가 되어 있는데요. 항공기와 자동차에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야 되잖아요. 가벼워야 되니까 일반 금속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 비행기 안에 전선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비행기 안에 전선이 만약에 다 무슨 구리선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구리선 말고 그걸 탄소 나노튜브 실로 만들어진 선을 쓰게 되면은 모 회사의 그 발표 내용으로 보면 40% 정도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비행기 딱 타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선들을 카본 나노튜브 전선으로 바꾸게 되면, 탄소 나노튜브 전선으로 바꾸게 됐을 때 비행기가 훨씬 가벼워지는, 그래서 경량화 금속 관점에서, 이제 가벼운 금속 관점에서 또 이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물질을 바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서 다 쓰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물질을 이제 방막으로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방막을 만들 때 그냥 일반 뭐 유리판이나 아니면 실리콘 기판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거기다 그냥 이렇게 옷감을 펼쳐놓은 그런 식이거든요. 카본 나노튜브 옷감을 펼쳐놓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방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 7대 6대 공정, 7대 공정 이런 게 이제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또 평균 어떤 지식으로 또 나누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얇은 막을 만들어서 그 막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그걸 진짜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반도체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저같이 이제 물리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탄소 나노튜브 중 어느 것이 강한가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꼼꼼이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까 그 문제를 풀 때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음의 값이 나오는 순간 저는 무조건 실험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같이 일하던 이제 학생
연구원 그리고 동료 연구원분한테 이건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뭔가 실험적으로 잘못 측정한 거다라고 제가 이제 저도 데이터를 봤지만 이거 뭐 이상해. 이거 이럴 리가 없어. 세상에 뭐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선이 아니라 이렇게 꼬여져 있는 전선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측정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과정을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수행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해를 했을 때 정말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탄소 나노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이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요.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논의를 할 때 쓰이는 물질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 연구를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정말 끊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노미터 크기로 이게 면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때 이제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쭉 이제 걔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게 우리나라 기술로도 이제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그것들이 정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를 하고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들어도 옛날만큼 그렇게 고장이 쉽게 나지 않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공학 쪽에서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도 정말 큰 프로젝트로 마음먹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드네요.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분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 세계 과학계가 다 발달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연구를 정말 순식간에 싹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어서 연구를 하고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을 연구할 때 그랬고 또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왔을 때도 정말 전 세계의 물리, 화학, 재료, 화학공학, 기계, 뭐 전자공학 다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자기 원하는 분야에 그 연구를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게 이제 인기라고 하는 말이 이게 과학적인 말이 아니긴 하는데 그래서 좀 인기 있는 분야라는 말은 저는 인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말이 가진 의미보다도 이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몰랐던 거 또 나오고 몰랐던 거 또 나오고 몰랐던 거 또 나오고 이게 나오게 되고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실제적으로 내 관심사가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맞게 된다고 하면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이 탄소 나노튜브는 가격이 비싸서 상용화가 어렵지 않을까요? 현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특히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린 탄소 나노튜브를 숲으로 길러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실로 꼬는 그 형태는 조금 이제 아직은 숲을 기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양산하는 분야와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이 방식이 아니라 아까 솜사탕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솜사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하고 정말 어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분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가격은 또 그에 맞춰서 낮춰질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기술이나 사회, 공학, 경제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 진행했던 부분이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라는 분야, 초전도라고 하는 분야, 어떤 그 두 분야에 이제 결합된 예를 보여드렸지만 나노물질도 굉장히 다른 물질들이 많고 초전도뿐만이 아니라 물리현상도 뭐 초전도체, 뭐 무슨 양자홀 현상, 뭐 강유전체, 강자성체 정말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최첨단 선세를 쓴다든지 양자현상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과학적인 관점에서 또 공학적으로 자신의 관심을 늘려나가고 그게 또 뭐 실제 사회에 어떻게 쓰이냐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